태계는 지천태계입니다. 보면은 지는 땅이고 천은 하늘이고 우리 중천건, 중지곤 그 두 개가 어마어마한 두 개가 지금 같이 나오는 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가리키는 이제 곤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리키는 건께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양의 께를 이제 태계라고 하는데 이 태는 되게 이제 크다는 의미도 있고 또 편안하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음에도 그 한자 뜻에도 이걸 보면은 어쨌든 되게 큰 에너지 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상계 하계의 그 효들이 각각 같은 성질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너지가 작용한다고 하면 되게 세게 서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택계에서는 이제 서로 어떻게 기운이 서로 작용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계인 공계는 음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따른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기운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계에 있는 건계는 대신 또 그 기운이 반대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서로 아주 기세 좋게 서로 섞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류한다고 봅니다. 주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건계와 공계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제 서로 사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택계다. 그래서 위아래가 서로 이제 조화롭게 소통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매끄럽고 여유롭고 이런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택계 전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다, 편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은 태, 소왕, 대래, 길, 성. 태는 작은 것이 가고 또 큰 것이 온다. 그러니 길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왕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레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음양의 어떤 표현하고도 같은데 상계에서 이제 음이 나가고 학계의 양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장이 힘의 장이 들어와서 태가 양의 기운이 크게 이렇게 융성해지는 그런 때 또는 그런 뜻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보면은 뭐 되게 이제 양은 군자고 이제 음을 소인이라고 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장차 군자가 제대로 된 자리에 위치하고 소인이 이제 바깥으로 처하니 모두가 이제 제자리를 찾게 돼서 태평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길하고 형통하다고 한 거다. 되게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에 비해서 그냥 근데 뭐 이렇게 원길 또 대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 이런 것들 따져보면 이제 본께에서 막 유고효가 황상 원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클 때 원길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큰 에너지장이 서로 사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그냥 길하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게 너무 편안하고 여유롭다고 해도 그 안에서 보면은 이게 다 만사 형통한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길하고 형통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특히나 이제 이 양효가 세 개가 그 전체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위로 올라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그냥 마냥 그렇게 될 수만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효사를 보면요. 효사가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6효가 다 적응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원만한 거죠. 그런데 또 보면 2효하고 5효의 자리가 반대예요. 그래서 원래 2효의 자리는 음의 자리고 5효의 자리는 양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택교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에너지를 생각할 때, 그 힘 있는 양,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해서, 그 강도,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에 있는 효도 강한 어떤 그 굳센 힘이 필요한 점에서 되게 이제 긍정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 정응이라고 마냥 좋은 거냐 하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계는 이제 활발하게 소통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그 위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그 양은 좀 지나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그 선택립계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거고, 학계는 활발하게 이제 소통이 돼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제 구3이 되게 이제 이 힘이 좀 그 지나치게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상륙은 또 이 그 구3하고 정응이니까 그 음의 기도 너무 또 지나치다 보면은 이 구3하고 관계가 또 엇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초성계에서 각각의 윗자리가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에 좀 지나치다 보면, 기운이 지나치다 보면 일이 그르치거나 아니면은 역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효 관계를 볼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이제 차례대로 효를 보겠습니다. 토구, 발 모여, 이기, 휘정, 길. 초구는 그 모가 띠풀이거든요. 띠풀을 뿌리채 뽑는 거 뽑음이니 그 무리와 함께 하면 길하다. 제가 이게 띠풀을 어디서 찾았는데 띠풀은 억새하고도 다르고 되게 유연하대요. 속이 비어 있는데 뻣뻣하지 않아서 그 형태를 잡을 수 있는데 또 되게 가벼우면서도 강하대요. 그래서 그 비옷 만들 때 쓰는 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옷 만들 때는 뭔가 입체로 이렇게 막 엮어야 되잖아요. 근데 억새나 갈대나 이런 건 그게 잘 안 된대요. 뻣뻣해서. 그래서 이 띠풀이 그렇게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띠풀이 주역에 꽤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제사할 때 뭐 밑에 깔기도 하는 멍석처럼 깔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띠풀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뭐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은 뽑다. 그다음에 그 모는 띠풀이고 여는 치우다는 뜻인데 이 모여라고 쓰면은 이거는 이렇게 띠풀을 이렇게 뽑을 때 이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줄줄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고구마순 같이 그렇게 해갖고 풀을 이렇게 딱 뽑으면 줄줄이 이렇게 딱 같이 딸려 나오는 그렇대요, 이 띠풀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디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쭉 딸려 나오는 그 모양을 발 모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휘는 무리를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띠풀이 함께 이렇게 쭉 딸려 나오는 거를 동료다. 그러니까 한 무리, 같은 무리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초요가 굳센 아랫사람이다. 이제 양의 자리, 양이니까 굳센 아랫사람이고 충분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때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어요. 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뭐냐면은 이 건깨, 아랫괴의 건깨의 그 세 개의 양이잖아요. 이 세 개의 양이 발모여처럼 그다음에 그 휘정처럼 같이 묶여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초구만으로도 힘이 있는데 또 동지들이 있으니까 나가는 힘은 상당히 커지겠죠. 그 나아감이 순조롭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육사하고도 응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시작이 너무 스무스해. 개업발이 잘 받아오고 하여튼 그럴 때 같이 이제 그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이 하겠습니다. 구이는 포황, 용빙하, 불하유, 궁망, 득상, 우중행. 거친 것을, 그러니까 포는 거칠다. 아니, 그러니까 포는 껴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용하다. 그다음에 황은 이제 거칠다. 그다음에 빙은 빙은 이렇게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빙하는 걸어서 여기서 하는 그 지역에 나오는 아니면은 그 중국 고전에 되게 하다 나면 되게 황하를 뜻하죠. 그러니까 황하를 걸어서 건넌다는 거예요. 황하를 걸어서 건너는 어떤 과감함을 쓰며 그다음에 불하유는 그 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없애지 않는다. 없애지 않고 궁망 사사로운 친구를 없애면 득상우중행 그 중도를 행하는 것에 얻을 것이다,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빙은 거침없이 건너다, 그다음에 하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유는 잃다 이런 뜻인데, 즉 멀리 떨어진 사람을 잊거나 외면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제 득상우중행에서의 상은 바라다, 짝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짝하다라고 해석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바라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구이는 택계의 시기에 위에 있는 육오와도 호응하는 관계에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자리에 있어서 중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또 호응하는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따르는 무리도 많잖아요. 어쨌든 그 양효가 지금 세 개가 지금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또 위에 그 6호는 또 군주이면서도 또 이 구이를 잘 받아주는 그런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주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되게 태평성대인 거죠. 그럴 때 구이는 어떤 거를 걱정해야 될까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자기가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 중도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행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서 포황, 거친 것을 포용하는 거. 여기서 황은 뭐라 그럴까? 되게 좀 뭐랄까, 약간 소외됐다고 할까? 약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그다음에 난폭한 사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껴안는 그런 관용의 어떤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황하를 걸어서 건넌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때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것을 포용하는 거는 지금 이 2호 자리가 되게 음의 자리이면서 그런 관용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 시기가 또 황하를 건널 만큼 어떤 그런 과감한 그런 결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또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중도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도를 잘 나가니까 중도를 잘 가려서 지켜나가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어떤 사사로운 무리를 없애면 중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후의 자리는 이제 유의 자리니까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리고 또 이후의 자리에 또 강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어떤 이런 과감한 결단성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 또 그것도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음양의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도잖아요. 후상,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 무구, 물휼기부, 우식, 유복. 구상은 평평한 거니까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은 것은 없고, 또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두면 허물이 없고, 그다음에 물효, 근심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어서 먹는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삼은 이제 맨 학계, 건계의 맨 윗자리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는 비탈길을 뜻하고, 왕복은 이제 나가고 돌아옴이고, 그다음에 가는 어렵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고, 휼은 근심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죠. 그 시인보다 되게 강한 개념이고, 여기서 식은 녹봉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건깨는 순양이잖아요. 순양의 맨 윗자리니까 그 힘을 과시할 수 있는데, 또 바로 위에 보면 상깨는 이제 곤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 다가오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시기는 약간 어떤 기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삼은 이제 계속 강한 기질을 막 타고 가다가 가속도가 붙어. 그래갖고 기운 자체가 양이 막 좌우하는데 이미 기운은 음이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한 게 바로 그 무평불피, 무왕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평평하기만 한 건 아니다. 내내 평평한 게 그러면 기울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또 내내 가다가 보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양이 계속 강하게 막 밀어붙이는 가운데 그 맨 윗자리에 있는 사면은 그 기운에 그 취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나가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은 무엇보다도 올바름을 견지해야 된다. 근데 그 올바름을 견지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효, 기부, 우식, 유복. 그 근심하지 않아도 그 기부,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뭐 먹는다, 혹은 이제 그 녹봉을 받는다. 녹봉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전제는 또 올바름을 되게 견제해야 되는데, 간정, 어려움이 있는데, 올바름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삼은 그 양의 기운이 이제 이 택괴 전체, 괴 전체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딱 좌우하고 있는데, 또 사효의 어떤 경계, 사효와 경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짐은 있는 거예요. 그 조짐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육사로 나가면 육사, 편편, 불부의 기린, 불계 이부. 육사는 헐헐, 편편이 이제 되게 빨리 날다, 내려온다 이런 뜻이래요. 날다, 그다음에 나부낀다 이런 뜻인데, 헐헐 날아서 내려오니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가 그 함께 하니 경계하지 않고 그 진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편편은 편자 자체가 이제 빨리 날다 이런 뜻인데, 망설이지 않고 휙 날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휙 내려오냐 하면 초구하고 정응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내려올 수 있어요. 상계의 아래자인 이제 육사는 본계 자체가 따르는 순놈의 첫 자리니까 거침없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육사는. 여기에서 불부는 그 음효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음효는 양효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효를 부라고 하면 음효는 이제 불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건배와 본계의 사귐은 이렇게 이제 보면 머뭇거림이 없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별로 경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믿음에 어떤 의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사귀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망설임이 없는 육사의 모습을 좀 보면,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택계의 기운이 이제 기울어서 음의 기운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육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초구가 좋아요. 약간 이게 소인이 하는 소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소인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부화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호는 제을, 김해, 이지, 원길. 6호는 제을, 뭐 황제예요. 황제가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낸다. 네. 귀는 이제 시집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지, 원길. 그 지는 하늘이 내리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제을에서 보면은 우리 그 전이에 보면 뭐 상에 그 뒤에 나오는 황제, 그 뒤에 나오는 황제가 뭐 제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제을은 여기서 이제 황제를 지칭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황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낸다. 여동생을 시집 보내서 그 지아비를 따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의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약간 뭐 낮은 신분과 결혼 동맹 같은 거 맺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음의 덕을 유고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예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이 지금 유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고가 발휘하는 어떤 덕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온화한 덕, 화합의 제스처를 쓰는 게 이제 유고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 그 택계에서 아래에 있는 이호가 전체 택계의 어떤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능력 있고 강한 신하인 거예요. 부위가. 그런데 그 오해 자리에 있는 군주가 또 이 사람도 또 워낙 또 강하고 세고 그러면 그 신하와 그 이호하고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기가 되게 어렵겠죠. 충돌하겠죠. 그러면은 태평스러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오효 자리에 있는 그 군주는 그 음의 덕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하게, 그 다음에 화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덕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이미 이제 강의 기운이 기우는 만큼 차분히 가라앉히고 택계의 기운을 다스리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상륙 보겠습니다. 성복, 우황, 물용사, 자읍, 고명, 정린. 상륙은 이 성이 무너져서 그 여기서 황은 그 해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서 이제 해자로 되돌아온다. 물용사, 군대를 쓰지 않는다. 쓰지 않고 자읍, 명으로부터, 자는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명으로부터 명을 고하니 곧더라도 부끄러울 것이다. 또 뭐 해자는 뭔지 아시죠? 성 주변에 이렇게 깊게 파는 물길. 그래서 그거를 뜻하는데 이 성이 무너져 해자로 돌아온다는 뜻은 이제 어떤 판도가 이제 그 성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그 기운이 기울어졌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한 기운이나 그런 상황이 이제 사라진다. 그 모습을 성복 우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택계의 끝은 이제 이렇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편안하고 이러한 시기가 끝났다는 뜻이니까 이 시기에 음에 처한 상효는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도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읍고명은 이미 그 태평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명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해요. 자읍공연은 이미 이제 명이 멀리까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륙의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자읍 고명인데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그 읍으로부터 명을 알리고 그다음에 올곧음을 유지해도 부끄러울 것이라고 한 거는 이 택계라는 시기, 택계의 끝이라는 시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뭐 가령 군대를 부리는 거, 이런 것들에 무리수를 두지 않고, 다만, 자기의 명이 미치는 곳을 잘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읍 고명을 해도, 그 다음에 자읍 고명을 하는데, 스스로를 곧게 가지고 있어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리를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을 잘 할 뿐이다. 그래서 상륙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택계가 이제 완전히 어떤 태평스러운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그 다음 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지천태 다음에 이제 지천태 천지 빗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빗괴는 되게 이제 비색하다. 여러 가지로 막힌 시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 상륙이 이제 예고하고 있어요. 소왕 대래 길형 조구 발모여 이기휘정 길 부이 호황 용빙하 불하유 풍왕 득상중행 구상 무평불피 무왕불복 단정 무구 물혈기부 무신유호 육사 삼편 불부이기린 불계이부 유고 제을기래 이지원길 상류 성공황 물용사 자읍, 명, 정린